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2022년 10월 20일 감사원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소통관 회견문. 저는 오늘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이대준의 형 이래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동생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기보다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족의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왜 국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년여 동안 싸워야 하는지 국가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국민이 위급에 처하고 공경에 빠졌을 때 응답해야 하는 곳은 바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 중에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국가는 제대로 응답하여 달려가는 것이 민생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통일의 대업을 생각하며 자유와 평화 그리고 튼튼한 안보, 국방을 함께 해결할 막중한 사명 속에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은 2020년 9월 22일 저녁에 일어났던 북한 만행의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분노보다도 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에 묻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02시부터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까지 서해 연평도 NLL 해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 당시 당국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저의 동생은 그때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중 잘못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사투를 펼치며 국가가 당연히 구조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38시간의 고통의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마지막 총탄에 쓰러져 삶을 마감할 때까지 따뜻한 가족의 품을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결국 가만히 있었던 국가를 원망하며 차디찬 바닷속에 대한민국의 생을 묻었습니다. 대한민국 당국자들은 소위 말하는 SI 첩보를 듣고 상부에 보고하였을 것이고 상부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습니다. 표류하다가 중국 어선에 발견되어 홀로 구명동의도 없이 팔에 상처를 입었으나 중국 어선은 신원 미상의 사람을 발견하고 붕대를 감아줬고 구명동의를 입혀서 다시 바다로 내보냅니다. 그들은 이버 쿼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알아서 가라고 바다에 다시 빠뜨립니다. 이후 북한군에 체포되었고 북한 경비정은 동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기진맥진한 동생을 잃어버렸고 1시간 후 다시 찾아냅니다. 두 번째 발견하고 불과 50여 분 후 총살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북한의 단독으로 이 만행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희미한 의식과 사투 속에 구조를 기다렸으나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며 감추기 바빴고 조작은 일사불란했지만 국민을 구조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첩보가 정보로 바뀌었을 때 이미 군과 정부는 그해 8월 말경 북한의 국경에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 포고령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이 매우 위급한 순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명백한 국기문란과 직무를 유기했고 살인을 방조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보고 후 조작질을 먼저 하면서 수색 현장에 있는 함정이나 해경에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고 국제 조난신호 송출이나 북한의 송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매뉴얼이 없다라는 아주 쉽고 간편한 변명 뒤에는
엄청난 월북 조작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방부, 국정원 두 개의 SI 첩보가 존재하나 그들에게만 유리한 첩보를 선택적으로 발표하였고 조작하기 위한 7가지를 만들면서 실족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며 인권을 말살했습니다. 2021년 7월 6일 국가인권위 결정부도 무시했고 자기들 입맛대로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합참, 해경 등은 공무 중인 공무원이 적대국에 사살된 것을 알면서도 조작을 하여 월북했다고 거짓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작태를 벌였습니다.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했느냐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것에 정치 탄압이라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당신들 그럴 자격 있습니까? 조작과 은폐, 국민 억압을 버젓이 자행했던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제2, 제3의 인권적 가해이자 폭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여 지난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지금도 가리려 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하여 주십시오. 착용하지도 않았던 구명동의를 미리 준비하고 자진 월북했다고 했던 그 발언들 전부 범죄입니다. 한자로 표기되었다는 구명동의,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했던 전 해경청장 같은 이런 자들과 공모하여 성실하게 목숨 걸고 공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에 이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국가를 유린하고 헌법을 망가뜨린 자들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항의를 합니까? 내로남불 적폐청산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저는 묻고자 합니다. 지키셨습니까? 거짓말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놓고 뻔뻔하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약속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는데 적극 나서 주십시오. 비극과 만행의 정치는 이제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임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 앞에 과오를 자인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합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장론으로 의결하여 국민에게 당당히 밝혀주십시오. 정치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과오를 밝히고 엄중한 심판을 받아 국민 앞에 사죄해 주십시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선택적 증거와 자료를 악용하여 국민을 간첩자로 만들어버린 천인 공노할 만행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진실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구속 수사를 통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더 밝혀주십시오. 국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습니다. 은폐와 조작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유린될 것입니다.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국민을 속였고 지금도 속이려고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 앞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동생 대준이가 공무 중에 죽어간 진실을 규명하여 명예를 회복해 주십시오. 둘,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감춘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셋, 더불어민주당은 동생의 안전 문제를 가지고 다수당의 힘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은 2022년 10월 20일 날 1차
그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또 감사원 그 감사 방해를 지속적으로 해와서 그때 바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